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 관련 중개업 실무 현장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간추려서 Q&A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이냐는 원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법과 제도이든 기본 개념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전월세 신고제도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 지역과 지방도시의 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의무이다 보니 거짓 신고나 미신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역과 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경우 매매거래 신고처럼 주택 임대차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가나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에서의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란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무엇이든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즉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목적이 주거용이라면 신고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기간이 짧은 일시적인 단기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단기 임대차의 경우 원칙은 전월세 신고 제도 지역 기준이나 금액 기준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거주지가 별도로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한 달 살아보기 체험처럼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주택 임대차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주택 임대차는 둘 다 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월세 금액이 초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인 원룸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룸 전체를 합산해서 금액 기준을 판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개개의 호실별로 임대차 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다가구 주택인 원룸이나 고시원은 각 호실별로 금액 기준을 판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소재 지역의 주택 임대차가 신고 대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의 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가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수도권인 경기도 군 지역은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도 6월 1일 이후에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21년 6월 1일 이후로 신규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되는 계약으로 지역과 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이 6월 1일 전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 형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후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이처럼 갱신되는 계약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었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주택 임대차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21년 6월 1일 이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었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간주하는 묵시적 갱신 후 주택 임대차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전월세 신고 기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입주식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에 관한 질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으로 당사자 공동신고 의무입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의제되고 있습니다. 또는 위임장을 첨부해서 위임을 하는 경우 누구나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계약서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공동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신고가 의무라고 하는데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에서는 일방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전월세 신고가 의무이다 보니 거짓신고나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신고와 미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부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나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까지 세부적으로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인 21년 6월 1일부터 향후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전월세 신고 정보가 혹여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이 질문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의 경우 매도 희망 물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전월세 물량은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시행으로 전월세 공급 물량이 감소하며 전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의 자양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